안녕하세요. 백마마을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데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나서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일산 동구에 그 백마 학원가, 그다음에 일산 서구에 후곡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원래 그 이제 늘 그 매년 전세를 새로 구하는 분들이 이제 수능이 딱 끝나면 요입당 하듯이 움직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많은 동네이고 학원가이기 때문에 수능생을 비롯해서 이제 그 엄마들도 초예민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가 이제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셋집을 보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도 예민하고 또 지금 그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전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세가 제가 올린 영상에 보면 지난 5월 정도, 2020년 5월 영상에 이미 전세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그 매가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를 정말 그 찾아도 전체적으로 전세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권 이후에 이제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장에 이제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세가가 이제 계속 고공을 하고 있죠. 지금이 12월 초예요. 2020년. 근데 2020년 10월 정도 전후만 해도 전세를 정말 단지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전세가 거의 표현이 그렇지만 털리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 전세가 새로 나오기가 굉장히 귀한 시장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부동산 매매 동향 하나 올려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상담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거의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매수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도 네이버를 뒤져보시면 전세 물건이 새로 몇 개 정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근 매매 동향에서는 두드러진 게 그러니까 계속 그 김포가 규제되고 일산이 다시 또 매수가 이어지고 이런 상황은 이미 전해 드렸고, 지금은 물건을 계속 거두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이제 가두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그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이래요. 부동산 매매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실제로 컨택을 했더니 1000, 2000 정도 더 올려받겠다, 3000을 올려받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물건을 다시 보류해서 거두는 거는 아마 다시 시장에 나오려면 계속 팔 의사가 없어서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을 수도 물론 있고요. 급하지 않으셔서 소사선이 개통이 된 다음에 아니면 GTX 개통 즈음에 이렇게 내놓을 물건도 있지만, 개중에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우선 잠깐 보류를 하겠어? 이런 물건들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설을 지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유는 지금은 사실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 중에 일부가 소위 말하는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계약금 중에 일부가 그 계좌로 건네지고 계약서 작성일은 다음 주에 잡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한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빨리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1, 2주가 걸리는 거고, 여차저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좀 늦어져서 30일 이내라 하더라도 지금 거래 신고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려면 내년 1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는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시장에 물건이 다 잠겨서 없어진 물건의 상황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지금 매수를 보시는 분들이 몇 달 전만 해도 실거래를 보시면서 실거래 꼭지 정도 되는, 내가 실거래 최고가네 그냥 이렇게 금액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면, 지금은 실거래로 확인되는 거는 아주 저 멀리에 있어요. 그 최고가를 찍혀 있는 금액이, 호가는 그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이 잠김 현상을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장에 물건이 나올 때는 실거래가 반영된 요렇게 순차적인 금액이 아니라 아주 많이 벌어져 있는 금액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매가 지금 최근에 그나마 거래가 되면서 그 중에 지금 바로 입주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뭐 세를 새로 놓는 경우니까 전세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해요. 매수 문의가 이제 들어오고 거래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네이버나 보시면 전세 물건들이 이제 눈에 좀 띄는데, 그렇다고 뭐 물건이 풍성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만만하게 뭐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전세가 겨울방학, 제가 이제 지금이 수능이 딱 끝나는 그 시점부터 거의 요이땅 하듯이 집도 보여주고 집을 구하러 다니고 이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학군 수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만기 전 2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뭐 그냥 전세 한두 달 있다가 나 전세 집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움직임을 뭐 서너 달을 두고 미리 물건을 물색하고 이렇게 찾으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조금은 있으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거를 찍어 드렸고요. 지금은 617, 710 이 이후의 시장은 매매 물건이 좀 양분화돼 있었어요. 기존 전세 낀 물건 갭이 이만큼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새로 정상 물건을 사서 그 최고가의 전세를 놓으면 갭이 요만큼 필요한 거. 근데 이 정상 물건들이 지금 다 소진되고 없기 때문에 기존 전세가 예전 전세가로 있는 그런 물건들이 간혹 이제 한두 개 눈에 띌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물건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이 귀해졌어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이거를 다시 전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제 최근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후에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 전세가가 또 매매가를 밀어내고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일산에 지금 최근 김포 규제, 파주 비규제 이런 요인 말고도요. 전세랑 이제 관련돼서 정부에서 전세를 호텔을 개조해서 전세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이런 학군 수요, 학원과 또 학세권 이런 거주가 필요한 이런 실 전세 거주자들한테는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죠. 근데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정말 물건이 없어서 안타깝고, 전세가가 너무 많이 이제 매매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것도 안타깝고, 전세자금 대출을 내야 되는데 KB 시세나 이런 감정원의 시세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하게 돼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세를 물론 구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세를 사시는 거지만, 우리가 매매대금 총액 중에서 사실은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볼 때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7, 80% 이상을 전세자금으로 그 집에 권리가 있는 거죠. 나머지 20% 전후로 해서 주인이 매매대금을 치르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매매가가 자꾸 올라갈수록 그 집의 가격을 보충해 주는 것은 결국은 세입자란 말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주네 어쩌네 해도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대출을 해서 마련하든 돈을 어디서 빌려서 마련하든 이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또 그 지금 보유세 얘기를 거의 뭐 신문에 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올 정도로 보유세 얘기, 뭐 세금 폭탄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그런 그 부동산의 그 세금들은, 보유세는 결국은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그 조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집이 정말로 없어서 무주택이고 전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전세 살 수 있는 걸로 집을 자가를 좀 심각하게, 아니면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때가 아닐까. 계약갱신 요구권 카드를 쓰고 난 2년 후가 되면 물량이 시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전세 물량이. 그거는 더 이상 세입자한테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간 전세가로 시중에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세입자는 지금 살고 있는 건 5% 증액 제한에서 기존 전세가로 살았지만 전세가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그 전세가는 또 그 전세가를 반영한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조금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가 결국은 전세를 살고 있는 그 세입자한테 그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고요. 바쁜 나중에 또 두서없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 대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역이 지금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뭐 학군이 좋은 뭐 대치동이라던가 이 일산 같은 경우에 뭐 일산 동구 백마마을 같은 경우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사교육 학군이 이런 데는 뭐 더더욱 전세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부에서 임차인들을 위한 주택을,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펼친다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펼쳤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차 3법 개정인데 집을 구하지 못하고 전세로 전전해서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인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예상치도 못하게 오히려 전세난을 더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산 백마마을 중점으로 한 12가지 정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 판을 치는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창릉 3기 신도시 분양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주거 자격을 일단 얻게 되면 이 고양시에 배정된 30%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분양권을 노리고 전세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 30% 1순위 배정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수요가 왜 이렇게 많냐면 2순위 경기도 20%, 3순위 나머지 서울, 인천 이 50%나 되는데 나머지 경기도와 서울, 인천 그 20%, 50%에 해당되는 거기에서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에 거주하는 고양시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그 경쟁률은 20대 1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분양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양시에 와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본 분양에 앞서서 뭐 1년 거주하면 되니까 내년 사전 청약 지금 이제 이사하면 내년 사전 청약까지 기회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죠? 창릉 분양권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국에서 특히 뭐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 서울 사람들이 고양시에 가장 많이 집을 샀습니다. 그죠? 경기도 전역을 다 조사를 해봐도 이 고양시만큼 집을 많이 산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무래도 출퇴근을 고려했을 때도 이 경의선 라인 백마마을이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몰려온 거겠죠. 그리고 이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일단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동네에 해당되는 거죠. 이 일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전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을 10%밖에 공급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인데, 그게 다 저처럼 뭐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이렇게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은 케이스이잖아요. 그죠? 저는 뭐 3단지, 4단지, 5단지에 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 전세 세입자도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를 2년, 또 2 플러스 2니까 4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 같은 놈이 있어야지만 전세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 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렸으니까 저도 팔기는 싫지만 이제 언젠가는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팔 생각은 없는데 글쎄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임대사업자 뭐 8년이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6년 남은 것 같은데 6년 뒤에 고민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간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줍니다. 6개월 뒤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현금 부자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몇 억씩 현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딱 들어와서 사니까 이 집이 전세였는데 더 이상 전세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2년 이상 직접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실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주인이 안 살았어도 됐잖아요. 뭐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도 나중에 재건축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집주인한테 2년간, 무려 2년간 와서 살라고 하니까 그 거주 여건도 좋지 않은 거기 가서 집주인이 살려고 하니까 진짜 참 난감할 겁니다. 그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인 사람은 뭐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가도 실거주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전세였던 이 음마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 들어와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돈 많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기는 싫고 그냥 공실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잠실을 비롯해서 거기 대치동 같은 경우에 내가 와서 실거주, 그러니까 주택 목적에 거주니까 와서 살지 않으면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 동네는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봐도 뭐 4건 5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진짜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제 가난한 그 전세 세입자들이 그냥 안심하고 4년간 잘 살았으면 해서 만든 입법인데도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갖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들어 사는 분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다음 한 번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 5%도 뭐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좋다면 못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면 그때 가서 왕창 올리겠죠. 그죠? 지금 새로 계약되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헬리옥시티 아닙니까? 헬리옥시티. 지금 전세가 비싸게 주고 들어간 데가 6억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2년 전쯤이죠. 근데 지금 새로 이제 전세 나오는 게 심한 것은 16억이랍니다. 아니 2년 사이에 14억이랍니다. 어떻게 8억을 벌어요? 8억을 벌어야만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지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계약갱신 청구한 사람은 그냥 6억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 새로 들어가서 입주해야 될 사람 14억에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동에 살면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전세 대란을 부추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팩트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시장이 전세 시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 서울 DFC 같은 경우는 300대 1이 넘어갔어요. 그럼 300명이 달리기를 해서 1등 해야만 들어가서 청약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299명한테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인 거죠. 그럼 언제까지 299명을 또 기다립니까? 3기 신도시도 보통 그 거주지 아니면 100대 1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쫙 달려서 한 명만 로또 분양을 받고 나머지는 또 개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로또 청약을 계속 희망 고문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그건 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패닉 바잉으로 어쩔 수 없이 30, 40대가 샀는데 그때까지 좀 3기 신도시 분양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냐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혜택 받는 인원이 아주 극소수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가점제로 만약에 분양가가 시행이 된다면 분양제가 시행이 된다면 가능성이 30대는 40대 초반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고 10년 이상 청약을 했어야 되고 부양가족은 3, 4명 이상 되어야만 하고 그래도 아마 떨어질걸요. 60점대 안 될걸요. 그러니까 패닉바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발 시장 원리에 맡겨서 그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옛날처럼 야 너네 팍팍 지어서 다만 이제 그 일정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만 일정 퍼센티지만 잘 공급하면 그냥 그 조합원들도 수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입을 옥죄다 보니까 90% 다시 회수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다 웬만한 도시에서는 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변에 지금 분양을 시행할 예정인 이 단지보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몇 퍼센트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70% 정도 분양한 이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그죠? 싸게 공급한 측면은 뭐 가난한 서민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혜택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따라 왜 장기 특별 공제라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를 이제 완화해 주는 거죠. 근데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니까 한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쭉 10년 사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전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번째 양도세 감면 실거주가 2년이에요. 2년 가서 직접 살아야지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면 그 기간 동안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일산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거의 없어요. 그 얼마 전까지 3일 전까지만 해도 32평도 있었고 27평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덕분에 그래도 근데 다 나갔어요. 지난주에만 4개가 거래됐거든요. 4건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세 아예 물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 정부에서는 전세 대란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이게 전세가를 올릴 거고 또 매매가까지 굉장히 급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심하면 이 전세 대란이 심해지면 언제까지 가냐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아마 200만 원은 오를 거예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그 무한한 기간을 계속 아파트 가격 상승시키지 말고 전세 대란 대책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전세 대란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요인에 대해서 12가지를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일산 백마마을 그 주변을 비롯해서 일산 전역에서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기 위해서 미리 2년 거주 그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막 몰려들다 보니까 지금 뭐 일산 동구든 서구든 덕양구든 전세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평 매물이 꽤 있었거든요. 한 8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27평도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나머지 평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창릉 3기 신도시 그 분양받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서울서 밀려난 수요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서울 뭐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맞추지 못하고 이 경기도권으로 밀려난 거죠. 그 사례를 한번 매매가 매수 거래 건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2020년 상반기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한 경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1위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2위가 의정부신가? 네. 아니다. 남양주시다.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순서인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래도 서울로 출퇴근하기 좀 수월한 일산 쪽에 가장 많이 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서울 전세 사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경의선이 내년에 이제 소사선 들어온다니까 5호선, 9호선 라인에 사람들도 이제 출퇴근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일찍 내려와서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 백마역에서 이용하면 홍대 입구라든가 신촌이라든가 뭐 청량리역, 서울역 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출퇴근 입지가 아무래도 괜찮은 고양시에 많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한 서울 그 거주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올 상반기 서울 거주민들이 경기도 아파트 매입 건수는 21,980건 정도 되는데 이 중 상반기에 거의 작년이 6,743건이었으니까 3배가 훨씬 넘는 거죠. 그죠? 경기도 지역별 매입 건수는 고양시가 2,81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양주시가 2,371건, 용인 1,953, 김포 1,504, 수원, 의정부, 부천, 안양, 성남, 광명시 순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서울 시내 아파트 구매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었고 또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이 서울이 4억 9,922만 원인데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억 8,006만 원이니까 4억 806만 원이니까 가서 서울에서 전세 사느니 와서
그냥 아파트 사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온 거죠. 올 상반기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데다가 전세 거주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와서 막 매수를 했었던 소위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뭐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패닉 바잉한 30대, 뭐 20대, 40대 그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뭐 법인들이 매물을 던졌는데 그것을 비싼 가격에 잡아줬기 때문에 하는 뭐 원망 섞인 인터뷰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패닉 바잉한 30대들이 오죽했으면 지금 아니면 영끌에서 지금 사지 않으면 그리고 고양시에 가장 많이 뛰어들어서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어떤 불안, 초조 심리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이 백마마을 지역의 전세가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전에는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기 위한 수요만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 난민으로 떠밀려온 그 인원들도 만만찮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정부에서 잘 주거 안정 대책을 잘 펼치고 국민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연착륙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지만 경제도 다시 활성화될 텐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평화스럽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을 근거지로 해서 요즘 분위기하고 그 전세 대란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작년 10월, 11월 뭐 그 분위기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는 현 상태를 한번 알려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 첫 번째는 그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창릉 3기 신도시의 분양이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30%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20%, 그 외 지역이 이제 50%인데 특이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오는지 추측해 봤더니 만약에 이사를 왔어요. 2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이 30%이니까 분양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20%를 뽑는 경기도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역 50%에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이 경기도 고양시에 이사로 오게 되면 3번 청약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길 쓰고 지금 이사를 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사교육 학군 수요, 공교육 학군 수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다가 오프라인 계약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막 망설이던 학부모들이 오프라인 계약이 늦어지니까 그 전에 이제 학교를 전학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프라인 계약 전에 막 옮기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조금 이사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세를 22평, 뭐 27평, 32평, 37평, 49평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매물이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되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 이 백마마을 전세 대란의 원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를 온 수요가 더욱 많아진 것 같고 이런 정책을 왜 정부에서 펴냐면 야, 너 더 이상 이제 서울에서
찌짓고 볶고 이렇게 전세 살지 말고 빨리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을 생각하고 빨리 이사를 가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제도, 그 구천 가구인가 사전청약제도도 사실은 가점제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그냥 청약주택 기간수하고 청약 금액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펴냐면, 일단 뭐 대박 나야 됩니다. 청약률이 막 뭐 수백 대 1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창릉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손해는 아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가점제로 거의 뭐 1순위 아니면 무주택자 뭐 15년 이상 아니면 거의 당첨이 불가능했었는데, 주택 청약 그 기간하고 청약 금액만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게 분양 뭐 수백 대 1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세 대란의 첫 번째 요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원, 그 이사 수요하고 3, 4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프라인 계약 전에 옮겨온 그 학생들 수요가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membership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갭투하기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아파트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 콘텐츠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혹시 폭을 넓힌다면 1주택자인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22평에서 뭐 27평으로, 27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37평, 30평에서 49평, 이렇게 지금 5단지 내에 있는 여러 평수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 경기가 뭐 말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코로나19에 발원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V자 반등, 이렇게 경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V자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뭐 2분기, 3분기, 4분기에 V자로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K자 유형이 나올 거라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K자, 그러니까 V자가 아니라 K입니다. K. 그러니까 K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어떤 갈등, 양극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살기 어려웠었던 빈곤층 영세민들은 더 수익이 더 줄어든 반면에 화이트 칼라를 비롯해서 언택 시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그리고 전문 직종들은 더 수익이 늘어나는, 그래서 점점 이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히기 전까지. 그러면 이 K자 반등의 이 거점은 뭐냐 이거, 이 기준이 되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의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내 소유로 아파트를 만든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30 세대가 40대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를 많이 패닉 바잉이라고 했다고 기사들이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저는 패닉 바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 바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빨리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뛰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장 많이 오른 37평, 4단지, 5단지 37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 연초에는 5억 선이었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었어요.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1억 5천이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였죠. 그죠? 내 돈 영끌해서 1억 5천을 투자하면 뭐 5억 5천짜리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37평.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매매가가 막 굉장히 가파르게 막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좋은 층, 좋은 동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6억 5천이 되었습니다. 5억에서 6억 5천이 됐으니까 1억 5천이 뛴 거죠. 그죠? 이게 매매가 위에 있는 게 매매가고 이게 전세가였었습니다. 3억 5천이었다라고 했죠. 그죠? 5억 선이었을 때. 그런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로 이 전세가가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매매가가 6억 5천인데 이게 어디까지 치고 올라왔냐면 지금 5억 선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갭이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된 거죠. 그죠? 된 거죠. 그죠? 1억 5천 투자면 지금 좋은 아파트를 37평 이 백마마을에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게 3억 5천이었을 때는 꿈도 못 꾼, 그죠?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근데 지금 다시 이게 5억으로 올라왔고 6억 5천으로, 이 5억으로 올라왔다는 건 올 초에 매매가예요. 그죠? 매매가가 순식간에 전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1억 5천밖에 없으니까 혹시 연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투자를 했다는 거죠. 서울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평수 27평, 32평 같은 경우 1억 선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뭐 그보다 작은 22평 같은 경우는 5천 선에서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억대에서 이제 22평 매매가가 형성이 되는데 2억 5천까지 전세가가 치고 올라와서 5천만 원이면 백마마을에서도 22평 내 아파트를 구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3억이 없어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전세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으니까 2억 5천 전세 든 사람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사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올 걸 대비해서.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내 집 이제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지금 당장 들어올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 집이 생기면 뭐가 좋으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 중소기업에 그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만큼 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월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1년 단위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권,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최소한 뭐 30평대 이상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평대 이상은 확실하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만큼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K자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텐데 내가 집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더 추락할 것이냐, 이거는 뭐 여러분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 같느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내년에 1600세대 뭐 선분양한다고 하잖아요. 선분양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1600명은 그럼 구제 됐다고 합시다. 나머지 수십만 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전세 대란이고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전세가 많이 이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뭐 배려하지 않는 한 이 대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근거로 제가 2030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별로 현황에 따르면 지금 서울 뭐 경기권 같은 경우에 30대 거래량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1,790건입니다. 총 거래량이 4,795건에서 37.3%에 해당되는, 이건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 매매 비중은 올해 1월 30.4%에서 2월 33% 증가했고 3월 5월 달에는 30.3% 뭐 쭉 이렇게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러나 6월에 32.4%, 7월에 33.4%, 8월에 36.9%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분양 기다렸다간 아파트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 여력도 없으니까 그냥 패닉 바잉을 한 거죠. 그죠? 저는 물론 뭐 열정 바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에서 30대는 작년 상반기 23.4%에서 27.5%로 보통 서울 주택시장에서 큰 손이 40대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판이 확 바뀌었습니다. 40대에게 단 한 번도 이리저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4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매입 비중을 모두 더하면 41.6%니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2030 세대가 사들인 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을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자 젊은 층이 서둘러서 매수에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패닉 바잉, 거의 공황 매수 수준인데, 이것이 진정될 기미를 기대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저가 단지들이 키맞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집값이 내려간다는 체감은 없고 아이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리기도 어려워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지금 전세가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 미리 아파트를 한 채 사놓는 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아파트 빨리 매수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갭투가 다시 성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제 1탄이었습니다. 2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갭투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어떤 예측 방송입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 인천 아파트 모습이 지금 전주 대비 지금 2020년 10월 마지막 주인데 0.36%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2.36,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면 고양시 일산 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75, 또 덕양구가 0.66, 그 다음에 서구가 0.63,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서 있는데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좀 적어졌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37평 후반이나 40평대는 1억 5천 정도 갭 차이가 있고 30평대 초반 32평 같은 경우가 1억 갭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7평이 지금 한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 20평대 초반이 뭐 4, 5천이면 투자 할 수 있는, 물론 이 방송은 앞으로 하는 모든 이 유튜브 모바일 콘텐츠 방송은 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사두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살 여건이 되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면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됩니다. 앞으로 뭐 내년에 하반기에 소사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11월 7일 다음 달 11월 7일 문산 서울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그러니까 오르기 전 가격, 그러니까 11월 7일 되면 또 올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사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한다는 게 뭐 유튜브 방송, 신뢰할 만한 유튜브 방송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무주택자라면 투자해 두셨다가 뭐 계약갱신 청구 다 일어나고 3년 4년 뒤에 들어와서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평 이상은 1억 5천, 뭐 40평대 이상이면 뭐 2억까지 투자할 뭐 여력이 된다면 그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32평대는 1억 선이었고 27평대는 뭐 6천, 많으면 이제 7천, 20평대 초반이 이제 4, 5천 들었는데 어쨌든 오르기 전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사라는 거죠. 소사선이 들어오거나 GTX가 개통되면 엄청 많이 올라 있겠죠, 그죠? 그때 가격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면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이 입지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파트 위치, 입지, 뭐 교통 여건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기 뭐 공교육, 사교육 다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환경, 이 환경은 뭐 저도 서울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서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가 일산 동구 특히 백마마을이 전국 살기 좋은 도시 뭐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오면 아이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안 나가는, 그러니까 뭐 사교육 학군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파트 위치도 역시 중요한데 주변에 뭐 쇼핑센터라던가 아니면 맛집, 여기 애니골 같은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 같은 게 여기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 그래서 입지가 참 좋다라는 것을 이게 27년 동안 가꾸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실지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산책길이 이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설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랐다 해도 투자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우상향으로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95%가 오르고 5%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러니까 5% 떨어진 그것도 뭐 여러분이 알고 있던 IMF나 리먼 사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떨어진 거죠. 그럼 95%가 오르고 5%가 떨어지는데 그건 오른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오른 거죠, 그죠? 지금 계속 23번째 뭐 24번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23번째 대책 나올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서 다시 반등했어요. 그죠? 그건 떨어진 게 아니죠.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되어도 저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5년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5년 뒤에 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하는 것처럼 갭 투자는 공격적이고 과감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지행합일.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주택자라면 한번 실행에 옮길 가능성 한번 키워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클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얄동에 로얄층에, 그러니까 로얄 마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갭 투자 자금이 클수록 좋다는 거. 아파트 평수도 클수록 좋습니다. 앞으로는 중대형이 희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안 짓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에 저는 49평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2평이 몇 천만 원 오를 때 몇 억이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뭐 한 1억 5천, 2억 선이면 37평, 49평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과감하게 좋은 아파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야 지금 투자하기가 좋은 시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세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보니까 22평 하나, 저기 3단지 31평 하나, 뭐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또 2단지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때 투자하시는 게,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지금 갭투 적기니까 혹시 무주택자라면 지금 투자하면 앞으로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자산 가치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니까 지금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뭐 어제 가격, 작년 가격 생각하면 안 되고 내일 가격, 내년 가격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신축 빌라라던가 뭐 이런 거, 다른 거 상가라던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아파트에 집중. 미래의 투자 가치로 가장 높은 게 아파트이니까, 실거주 아파트이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때도 좋은 거고, 새 아파트 여부보다는 백마마을처럼 좀 오래됐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서 매매가하고 갭투가 얼마 안 되니까 무주택자라면, 아니면 1가구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실 생각이라면, 갈아타기 전략에서는 먼저 사고 내 집을 나중에 파는 게 좋은 효과랍니다. 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먼저 사면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내 집을 조금 나중에 팔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사고 파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 정 불안하면 뭐 내 집을 먼저 팔고 이제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리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 경기는 최악을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자산 가치를 불리기가 좋지만, 이게 기준이, K자의 기준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파트. 큰 평수일수록 좋고 고가일수록 좋고, 로얄동의 로얄층일수록 좋습니다. 뭐 로얄동의 로얄층에 입지도 좋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래서 K자 반등에서 초양극화해서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투자하지 못하고 계속 나오자가 되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초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했던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뭐 전문가라든가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직종, 그리고 부자들은 뭐 거의 개의치 않죠, 그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IMF 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자산 가치를 2배, 3배로 늘렸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거래일 때 한성부동산에서 무주택자에게 투자 적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왜 또 고무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갭투 시장이 다시 열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매매가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어요. 그죠? 올 초 37평 같은 경우 1억 5천이 올랐는데, 그래서 6억 5천까지 이제 37평이 올랐는데, 그게 전제가 3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 비용이 3억이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5억까지 치고 올라와서 갭 투자 비용이 이제 1억 5천이면 충분히 37평 중에서도 괜찮은 로얄층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자들의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1주택자라면 더 이상 이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어요.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이니까 그 바보같이 더 투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라거나 아니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간혹 1가구 1주택인데 이제 갈아타기 좀 더 넓은 평수로 아니면 학군 때문에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왜 이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이 계속 이렇게 초고가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냐면,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전세가가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제 전세를 못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아예 좋아 이제 전철 타고 다닐 각오로 이 일산 백마마을 쪽으로 많이 몰려오는 추세입니다. 아예 와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전세를 빌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울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와서 일단 전세를 살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주택자이고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갭투를 많이 이제 망설이는데,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여기는 대폭 하락할 거라고 뭐 폭락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하려면 뭐 5년 6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26년 대에서 들락말락. 지금 뭐 고양선 예타도 다 통과가 안 됐고 다 빠꾸됐고, 그래서 공공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뭐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냐? 전혀 없어요. 오늘 당장 땅을 판다고 해도 25년, 26년에 입주할랑 말랑인데,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에 쫄지 말고 일산 이 구도심, 특히 일산 백마마을 아니면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갭투 비용이 큰 평수, 그리고 갭투 비용이 많을수록 내가 뭐 1억 투자하면 1억 정도 더 나중에 벌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은행 넣어봤자 이자가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세금 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아파트가 1년에 240만 원만 오르겠습니까? 지금 올해 오른 것만 해도 37평 1억 5천이 올랐는데, 1억 5천 올랐는데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까지 5년 6년 그때까지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계속 주거 난에 시달리지 말고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투자를 하셔서 몇 년 뒤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해 두시는 게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형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22평대가 수천만 원 올랐잖아요, 그죠, 올해? 그런데 37평 같은 게 1억 5천, 49평 1억 5천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지금 뭐 경쟁률, 분양 경쟁률 장난이 아니죠, 그죠? 심한 데는 뭐 300대 1, 400대 1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뭐 창녕 3기 신도시 선분양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1600세대, 나머지 그럼 그 수만 세대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죠? 1600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오히려 그 선분양 받는 것보다는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느냐?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내년 21년도 이 아파트 전세 시장은 뭐 초대란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매매가가 이제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전세가가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현상이, 지금 실수요자야 시장이니까 전세 살기에 지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전세 살기에 지친 사람들이 실수요자로 이제 돌아서다 보니까, 실매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게 돼요. 내년에는 거침없이 하이킥 하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바이든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미중 관계도 이제 좀 약간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대로 가긴 갈 텐데, 외국적인 요인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타결이 되겠죠, 그죠? 한일과 무역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많이 사라질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 일산 백만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전세 끼고 사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레버리지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50% 나오니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선효과의 최대 수혜 지역이 바로 이 고양시입니다. 그 유명한 서울 유튜버 같은 경우도 고양시, 경기도에서 5개 뽑았는데 고양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죠? 저도 이제 고양시가 앞으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호재들, 서부선, 저 얼마 전에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 개통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으로 경기도 일산 중에서도 이 백마역 근처 백마마을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대곡 역세권이 개발돼도 바로 급행 한정거장 차인 백마역, 이 백마마을이 가장 많이 시장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지금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특히 30대가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왕창 받아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들이 투자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요즘 30대 진짜 저는 껴있다라고 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과 맞물려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는 한시라도 빨리 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가 이제 고공행진하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갭 투자하셨으면 하는, 무주택자라면 그런 취지로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되면 안 좋은데, 이렇게 대단히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오면 도시를 뭐 없애요? 아니잖아요. 다 듣고 새로 짓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 전체를 다 때려버시고 재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재개발 난개발대의 구도심이나 이런 데를 재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강남의 노른마 아파트가 그러네, 뭐 목동 이런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거, 다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40년 넘어도 잘 허락을 안 해줘요. 사용 승인 허가 안 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분당 똑같이 일기이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몇 개 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을 해서 거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를 하면 여기가 같이 그 이슈를 받는다고요. 또 이게 원차는 뭐 아무리 오래 가도 이게
뭐 괜찮나요? 어디가? 아파트가 지은 이 뼈대가 뭐 30년, 50년 가도 보기 괜찮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래서 내력벽이라고 해서 주요 구조부하고 내력벽 그거는 철거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들어올 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확장을 못하는 게 있고 어느 벽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게 내력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사에서 자꾸 흘리는 게 내력벽 철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흘려요. 리모델링 얘기 같은 거 기사 다루면서. 내력벽을 청구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이 다른 데 리모델링이 되고 이런 거 이제 해서 서구의 저쪽에 킨텍스 인근에 보면 그 리모델링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다. 막 조감도도 막 그냥 인터넷에 뿌리고 그런 거 있는데 한 27평이면 33, 4평 이런 정도로 이제 리모델링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베란다 안 하잖아요. 베란다 없이 그냥 쫙 빼잖아요. 20평대만 하나, 두 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력법을 그렇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인데 그동안 제가 그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동영상 컨텐츠를 몇 개 찍은 게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에 갭투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이 일산 백마마을 4단지, 5단지 37평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올 초 37평의 매매가가 5억이었습니다.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가파르게 매매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5억에서 6억 5천이 되었습니다. 5억에서 6억 5천, 1억 5천이 뛴 거죠. 근데 이제 3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오더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서 3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지금 작년에 3억 5천, 작년 말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3억 5천이었던 이 전세가가 2020년 10월만 해도 5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5억대까지. 근데 지금 11월 16일 현재의 기점으로 보면 수리가 잘 된 집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6억 5천 매매가인데 전세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5억 5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초 이제 3억 5천이었던 그럼 이제 3억 6억 5천이니까 3억 갭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3억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백마마을 37평 아파트에 감히 갭 투자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치고 올라와서 5억 5천이 됐습니다. 매매가가 6억 5천이고 전세가가 5억 5천입니다. 갭 투가 1억으로 줄어든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택자라면 저는 37평 아파트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두면 몇 년 뒤에 지금 전세 끼고 사두면 그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 이제 나갈 때까지 충분히 활용하시게 해놓고 그때 가서 그게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와서 이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1억 5천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올해 지금 11월 달인데 1월 달부터 5억이었던 게 6억 5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일산 백마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양시 전체가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100세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4,400세대가 넘어섰습니다. 배 이상이 뛴 거죠, 그죠? 이 4,400세대라는 것은 와서 매수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순전히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권 중에서 고양시에 와서 매수한 그 아파트 그게 4,40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뛴 거죠, 그죠? 작년에도 창녕 3기 신도시 때문에 막 요란했었는데
올해는 창릉 3기 신도시 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서 실제 와서 전세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이제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계속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게 열받으니까 거기 서울의 전세가보다 여기가 매매가가 싸요. 아직. 그러니까 확 지른 거예요. 그냥 와서 산 거죠. 더 이상 이제 전세 난민으로 떠돌이 생활하기 싫다입니다. 저는 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후년 뭐 대책 없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파르게 뜰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을 다 어쨌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2+2 임대차 3법 다 없애고 그냥 3년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딱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게 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2+2에서 3년으로 다시. 그러면 3년 살아보고 또 살고 싶으면 이제 주인하고 뭐 서로 계약하겠죠. 그죠?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전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2년이었을 때처럼 주인과 집주인하고 새 들어 살겠다는 사람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 결정해서 이제 더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 5천 올려달라고 했을 때 힘든데 그러면 다른 집 알아보면 되고 또 3년 살지, 아니면 내가 5천 여력이 있다 그러면 5천 더 인상해주고 이제 그 집에 계속 더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을 인데스 상한선 뭐 전월세 상한선 이런 걸 정해놓지 말자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그 법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죠? 변호사들만 뭐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그러면 수요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요 인원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라던가 공공분양이라던가 이런 정부에서 전세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끼케야 10%, 9%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91%, 90%에 가까운 그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뭐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집을 다시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퇴로를 좀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소득을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한 채 집을 살고 또 한 채를 사서 전세를 놓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를 살 수 있게 그런 정책으로 다시 급선회하지 않으면 이 전세 대란은 뭐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하자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뭐 좀 풀어주는 퇴로를 열어놓자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왕창 거두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는 양도세를 좀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게 이렇게 규제를 해놓지 말고 어느 정도 좀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이걸 인정해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한 채 더는, 그러니까 두 채까지는 뭐 취득세 중과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주던 그 혜택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해주자는 거죠. 그들이 집을 사서 전세 놓을 수 있게. 그러면 이 시장은 금방 해결될 겁니다. 역대급 전세난이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이제 심화되면서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 일산, 백로마을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전세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뭐 30대 패닉바잉 하듯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세가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동선 안에. 그러면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담보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가 정말 무주택자라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거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후회했잖아요. 그죠? 계속 후회만 하고 계실 건가요? 내 자산을 계속 까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불려야만 내가 노후에 어떡할 거예요.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파트 주택연금 들어서 그거라도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계속 피해지 주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계속 연구입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는 등기 치는 게 답입니다. 전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서울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뭐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전세난을 촉박한 가장 큰 원인이 그 임대차 3법이에요. 폐지가 답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완화해서 좀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냥 전세 3년 이렇게 확 법을 개정해 놓던가, 그래서 좀 안정되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게 참 좋은 취지이죠. 지금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약갱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년 3년 뒤에도 더 문제이지만, 지금 새로 결혼을 해서 전세 살아야 될 사람들, 결혼했는데 자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일시적인 불일치 현상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뭐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책이 있어서 벌써 했겠죠. 그죠? 뭐 월세 어느 정도 뭐 세액공제 해준다? 그걸로 뭐 1%도 안 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전세난이 지금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을 이사철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1월, 2월 겨울방학 이사철입니다. 왜 사람들이 겨울방학 1월, 2월에 이사하냐면 3월 개강하고 맞물리지 않기 위해서이죠. 우리 아들이 새로 전학 오면 아이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이사를 해서 새학기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는 학군이 좋아서, 사교육 학군이 좋아서 한 번 들어오면 고3이 돼야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교육 사교육 학군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백마마을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시장 불안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매매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죠? 전세 대신 어쩔 수 없이 매물을 살 수밖에 없는, 아파트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버블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아니라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는 버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신규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전세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세 공급이 팍팍 될 때까지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임대차 이 3법 다시 수정하고 개정하고 그냥 전세 3년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전세 물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는 거를 다주택자를 인정하고 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이 전세가 잡히지 않을 거니까 단기 급등이, 지금 대형 편수도 지금 뭐 37평이 가장 많이 올랐고 48평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32평 세 번째, 31평 네 번째로 올랐어요. 이렇게 중대형이 지금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중소형이라도 사면 좋겠죠. 그죠? 22평, 27평이라도 사십시오. 제발. 그래서 등기쳐서 제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올라타서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를 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인데 내가 갈아타기를 하겠다. 이거 정말 괜찮은 생각이에요. 지금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죠? 정 불안하면 내 집을 먼저 팔아요. 팔고 나서 그 여윳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합해서 더 좋은 평수로 31평 살고 계십니까? 32평 살고 계십니까? 37평으로 갈아타기 하십시오.
정 안 되면 갭투도 괜찮습니다. 1억이면 지금 37평 굉장히 좋은 평수에 좋은 동, 좋은 로얄층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억입니다. 1억. 1억 투자하면 전세 끼고 5억 5천이 전세니까 6억 5천짜리 괜찮은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패닉 바잉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의 공포 매수라고 하죠. 저가 인정합니다. 뭐 거의 IMF 시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30대들은 뭐 질러놓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역량,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어야지만 결혼 조건이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패닉 바잉 했다. 그러면 결혼의 1차적인 조건은 채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안락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장기 레이스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37평 좀 전에 말했듯이 1억 5천이 올랐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1억 5천 11개월 만에 벌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죠? 2월 달에 5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11월 달에 6억 5천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거 장난 아닐 거예요. 오르는 가격이. 자,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장을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답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방송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이 방송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 특히 2030 세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평균 수명이 뭐 89에서 90 정도 이제 90 정도 되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간 일을 합니다. 60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3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이제 까먹고 이제 살게 되겠죠.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노후 대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노후 대비를 올해 겨우 한 거예요. 보통 30에서 60 요 사이에 노후 대비를 다 끝내놔야만 60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자본으로 이제 살게 되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저는 올해 노후 대비를 안 해놨으면 정말 폐지 주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노후 대비가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31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37평을 구했어요. 그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전세 끼고 전세가 3억 5천이었나. 그래서 5억 정도 되는 37평 아파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7억 5천이 됐어요. 2억 5천이 오른 거죠. 그죠? 2억 5천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저는 나중에 31평 3단지에서 이제 4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겠죠. 3년 이내 비조정 지역이었을 때 샀으니까 3년 이내 팔아야 되니까 한 2년 6개월, 2년 5개월 뒤에 이제 팔면 될 것 같습니다. 팔고 이제 이사 오면 되니까 지금 7억 5천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오를까요? 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서 나중에 13억, 14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둘 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이제 평생 연금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제가 37평 그걸 주택연금에 이제 가입하면 13억, 14억 되었을 때 저한테 매달 200만 원 넘게 이제 연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부부는 각자 국민연금 들어있으니까 그거하고 교보 생명에 들어둔 연금하고 또 매달 나오는 그 주택연금하고 합해서 이제 폐지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몇 달 전에 또 32평을
무리를 해서 또 산 거예요. 연끌을 해서. 아파트 사는데 뭐 다들 연끌해서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1억 5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제 자산 가치가 4억 정도가 오른 거죠. 그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4억을 1년 내에 번 적이 없어요. 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4억이 증가했으니까 이 증가된 4억으로 이제 노후 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들면 되니까. 자, 2030 세대가 지금 패닉 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대가 무려 40% 가까이 아파트를 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40%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10대도 막 이제 뛰어들기도 하고 20대도 막 뛰어들었습니다. 뭐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도저히 그 가점이 안 돼서 뭐 분양받을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지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8, 90%가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아, 이러다 집 이생진망이라고 하던데 이번 생에 집사기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타서는,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연봉이 몇 억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 억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보통 뭐 3천, 4천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 3천, 4천으로는 생활비 쓰기 빠듯해요. 내가 더군다나 가장이다. 그럼 가정 생계를 위해서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아요. 저축을 해서 집을 사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를 해서라도 뭐 신용대출 9,900 나오잖아요. 그냥 9,900하고 지금 전세 사는 게 있다면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사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건 두고 이제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5천 정도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억 5천 정도 마련을 해서 아파트 사두는 거예요. 전세 끼고. 내가 전세 3억 5천에 들어있는 집을 5억짜리 이제 집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억 5천 신용대출하고 엄마 찬스를 써서 1억 5천 이제 투자를 해서 3억 5천 전세 낀 5억짜리 물건을 사두면 3억 5천 전세에 대한 이자를 냅니까? 한 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괜찮은 절호의 찬스인 거죠. 20대에 내가 70만 원 이상 월 수익이 된다면 세대 분리해서 이제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대 내 직장인이고 70만 원 이상 번다면 알바해도 상관없어. 알바해서 어쨌든 70만 원 이상 징빙소득을 낼 수 있으면 저는 아파트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와서 살 수는 없어요. 뭐 전세 끼고 사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5억짜리 집을 1억 5천 투자해서 무리를 해서 샀잖아요. 나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1억 정도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 요즘 이율이 엄청 싸잖아요. 그죠? 3% 정도 되나? 어쨌든 그러면 내가 1억 5천을 저금해 놓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또 전화가 와서 1억 5천 정도 저금을 하면 2% 정도, 근데 2%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해도 실지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빵원인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은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거예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금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60%가 예금 적금을 선호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에 투자해 놓으세요. 아파트가 어디 달아납니까?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 놨다가 한 3, 4년 뒤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까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고요? 내가 지금 모아둔 그때까지 뭐 4, 5년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하고 이제 조정적이 그때 가면 풀리겠지만 안 풀린다 하더라도 50%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 대출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 있겠습니까? 창녕 3기 입주 때까지 오를 텐데 그럼 뭐 6, 7년은 올라 있겠죠.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37평이 2억 5천이 올랐잖아요. 2억 5천은 어디 가서 땅 파 보세요. 2억 5천을 장만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50대 간신히 노후 대비를 한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조금 더 빚은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봐요. 투기 조장한다고. 이건 투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 다니면서 2억 5천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열일해서 내가 자거나 여행 가거나 정말 열일해서 2억 5천을 나한테 벌어다 준 거예요. 왜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무리 집을 사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45%가 지금 무주택자인 거예요. 서울 경기권에. 내가 지금 가장이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전세 난민으로 떠돌이 삶을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전세 끼고 사두면 내가 몇 년 뒤에 언젠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까지 2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IMF하고 리먼 사태 때.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5대5라고 생각하는데 95대5예요. 오르는 게 95%고 내리는 게 5%예요. 그 5%가 IMF하고 리먼 사태 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월세 산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그 20대 얘기했잖아요. 실 소득이 월급이 150개 안 되는데 무리를 해서 엄마 찬스를 써서 4,500 갭 투자를 해서 32평 샀는데 지금 1억 5천 자산이 생겼다고. 그 친구가 1억 5천 만들려면 20년은 걸릴 거예요. 소득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년이 20년 해도 32평 아파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 진짜 열심히 잘 모아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때도 담보대출이 필요하겠죠. 그때 가면 아마 조정지역이 풀리지 않을까? 그럼 70% 내주면 돼. 70%. 지금 6억이면 유치 그 정도 내주겠죠. 4억 2천 정도 내주겠죠. 그러면 4억 2천 대출 받으면 6억짜리 그게 얼마가 돼 있을까요?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면 엄청 많이 오르겠죠. 요즘 소개팅 나가면 아파트가 있냐라고 아파트가 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빨리 장만하십시오. 이왕이면 큰 평수로 이왕이면 비싼 아파트로 투자해 놓으시면 그게 나보다 더 많이 벌어요. 아까 내 뉴스 봤는데 자본소득 즉 아파트가 열일해서 번 돈하고 근로소득하고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번 게 야근까지 해가면서 진짜 쎄빠지게 가서 근로소득한 것보다 수도권은 30평대는 아파트가 월등히 더 많이 벌었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아파트보다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번 액수로 치면 아파트가 나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아파트가 돈 그렇게 많이 벌 때 난 뭐 한 거예요? 그냥 야근하면서 정말 힘들게 열받아가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열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근로소득보다 아파트가 번 돈이 더 많으니까 이건 진짜 열받는 일 아닙니까? 오늘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열받으라고 이 동영상 찍은 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무주택자라면 월세 산다면 아파트에 무리를 해서라도 엄마 찬스를 써서라도 아파트를 샀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빨리 그 우라병에서 아파트 없는 사람 지금 화병 일부 직전이에요. 자 이제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좀 다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필 왜 나한테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팔 부러졌냐고 하소연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죠?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파트 사는 게 오늘 저녁에 가서 사는 게
12월 4일이니까 12월 5일 내일 근무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6건이나 했어요. 이 작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지난 토요일에 6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성 부동산 이름으로. 어쨌든 아파트를 빨리 장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높아지면서 저는 50대 후반에 노후 대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노후 대비를 20대, 30대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